자, 그러면 이제 구분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응급처치의 기술의 하임리법입니다. 1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할 때입니다. 아이가 기도가 폐쇄돼 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먼저 아기를 팔에 올리고 머리와 턱을 두 손으로 안전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60도로 기울인 다음에요. 이렇게요. 뭐 이 그림 같은 겁니다. 기울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견갑골 사이에 등을 기울이기 위해서 등을 5회 정도 두드립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올 수, 입을 또 벌리게끔 턱을 좀 잡으셔야 돼요. 예, 입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이게 턱을 살짝 이렇게 눌러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입이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한 손으로 등을 두들겨서 토하는 것을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하고 확인하세요. 입안 물질이 확인된 제거했는지, 또는 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 떨어진 것도 없고 입안에 나온 것도 안 보인다. 그럼 다시 또 반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5번을 치고 또 확인하고 입 가까이 나왔다. 그럼 빼거나 아니면 떨어졌으면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세요. 해보고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리고 아이가 숨이 돌아왔다. 그러시면 그래도 병원에 이송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앞선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아기를 바닥에 눕히고 흉골 아래 부위를 3초에서 5초에 걸쳐 5회 정도 눌러줍니다. 바로 이 그림과 같이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혀를 잡아당겨 턱에 고정시킨 후 이물질이 보일 경우 제거를 시도합니다. 이때 억지로 제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없거나 발견 초기부터 의식이나 호흡 반응이 없는 경우에 119나 119 요청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본 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숨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혀를 잡아당겨서 턱에 고정시킨 후에 이물질이 보일 경우 제거를 시도합니다. 턱을 잡아당겨서 토하는 것을 유도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턱을 잡아당기면 바로 목 입구 쪽에 있는 경우고요. 근데 좀 안쪽에 들어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60도로 굽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시면 됩니다. 언제 전문의가 올 때까지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하임리법입니다. 소화하죠. 응급처치에서는요. 자, 의식은 있는데 기침이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아서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침을 시도하고 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화와 기침이 가능하다면 아래 방법을 실시합니다. 그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유아의 뒤에 서서 무릎을 꿇고 양팔로 허리를 감쌉니다. 요 그림과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아의 복부 중앙에 있죠? 예, 엄지손가락 가장자리 손등을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쥡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쥐고 주먹을 감싸 가지고요. 이렇게 주먹 쥐고 감쌉니다. 예. 그 주먹으로 유아의 배 있죠? 예, 후심방 쪽으로 위로 누르면서 명치 부위까지 빠르게 5회를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입안에 이물질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 실시합니다. 5회 실시하고 확인하고 아닙니까? 안되면 또 한 번 합니다. 이렇게 하임리법은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큰아이인 경우는 반복해서 실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반응은 있는데 일어설 수 없는 경우 있죠. 뭐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럼 이제 아이가 이것도 증상의 일부입니다. 그럼 아기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다음에 아기 위에 걸터 앉아서 두 손을 깍지 끼고 마찬가지로 배꼽과 명치 사이의 복부를 강하게 위로 쳐 올립니다. 언제까지요? 이물질 나올 때까지 5번 하고 확인하고 또
없다 그러면 또 5번 하고 확인하고. 근데 그 와중에 혹시라도 이제 반응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사고가 나가지고 의식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아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119에 연락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니까 이게 숨쉬게 해야죠. 이게 급하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열어줄 때 입안 깊숙이 이물질을 확인하고 여기 입을 벌리게 좀 확인한 다음에 라이트 불을 비춰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이물질 가깝게 있으면 하고 너무 깊이 있으면 상처가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심폐소생을 한 다음에 그 이물질은 제거가 안 되면 그대로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하임립 방법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을 손가락으로 잘못 건드릴 경우 괜히 무리하게 하다가 아이들 그 입 안에 피부는 약해요. 이런 부분은 상처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 2차 감염이 되거나 또 상처로 인해서 아이들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충분히 다른 데 닿지 않은 부분에서 제거할 수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얼른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 아이들 막 뛰게 움직이고 그렇게 안고 뛴다고 해서 막 빨리 뛴다고 해서 괜히 흔들었다가 이물질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이들을 흔들지 않고 한해서 빠르게 이동하셔야 됩니다. 하임리법을 시행했는데도 이물질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서 또는 아이가 삼키는 과정 중에서 복부나 장기 이런 것들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물질이 뺐더라도 꼭 병원으로 후송해서 다시 한번 진료와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또 부모님께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만 9세 이상일 경우는 성인과 같은 하임리법을 실시합니다. 예, 그림과 같이 편하게 보이시죠? 예. 자, 아이들 먼저 일단은 성인들은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율적으로요. 그래서 목이 막혔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기침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기침을 몇 번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죠? 바로 요 복부 명치 바로 밑에 이 부분을 오른손은 그쵸 주먹 쥐고 한 손으로 감싸다서 위로 올립니다. 계속 강하게 강하게 이때 뒤에서는 무릎을 다리 사이에 벌리게 한 다음에 다리를 한쪽 다리를 안으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왜? 엉덩이를 딱 다리로 받친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요 손으로 위로 쳐 올려서 5번 빠르게 실시하고 확인 안 됐다 안 나왔으면 또 한번 계속 하세요. 물론 이거 하기 전에 119를 먼저 하셔야 돼 신고하셔야 되겠죠. 올 때까지 계속 하십니다. 나올 때까지.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이거 도움을 요청해 된 사람은 없고 또 119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일단 119를 누르고 핸드폰 위치를 이 사람들이 추적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이거 막 소리 내면은 판단합니다. 구조 요청이 있다는 거. 그리고 119 누른 상태에서 말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의자나 제 개인적으로도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혼자 있을 때 한번 그래가지고 의자를 세워놓고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에 특히 이 부분에 제가 있을 때 의자가 이렇게 동그랬던데 이 끝에 부분이었거든요. 명치대고 배를 눌러주세요. 몸을 숙여가지고 계속 해서 하고 손가락으로 또 입을 잡아 당기고 또 이렇게 누르고 해서 토하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손으로 한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웬만하면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됐으면 이렇게거나 뭐 이것도 다양하게 또 혀를 당기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토하게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혔을 때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영상도 이렇게 좀 담길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들은 또
카페라든 다음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로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